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이제 동해 더 넘어서 한반도를 자기네 이익선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익선의 한반도 또 동해에서의 해양 세력권 이런 부분을 자꾸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올 11월에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네.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을 완전히 이제 구체화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앞으로 제4차 조선전쟁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은 우리가 청일전쟁은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 군대끼리 싸운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1905년에 러일전쟁은 러시아하고 일본으로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청일전쟁은 제1조선전쟁이다. 조선의 청나라가 왔기 때문에 지키려고 간 거다. 러일 전쟁은 제2차 조선 전쟁이다. 그거는 한반도 우리 이익의 범위에 있는데 러시아가 왔다. 그래서 밀어낸 거다. 그게 2차 조선 전쟁이다. 한국 전쟁은 3차 조선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 자체가 이 한반도를 자기네 이익선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게 일본의 생존 공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되고 서로 간의 어떤 국가의 어떤 주권의 개념이 약화되고 또 이러면서 일본이 이제 EEZ를 주된 활동 범위로 설정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해까지 이제 그 일본 순시선에 접근할 때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결기가 없어요. 결기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독도 수호 작전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하나 공개도 안 하고. 이런 때가 바로 역설적으로 국가의 헌법과 주권, 영토 수호 의지가 가장 우리가 확고해야 될 시점이 지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사라지게 되면은 이러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일본은 더 이제 과거의 조선 전쟁을 얘기하던 상상력이 이게 부활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국이와 대만 해협 이런 거 보면서 판짜기에 들어가지 않겠냐. 최종원 이럴 때는 외교 차관님 지금 비겁하죠. 김종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소위 형국이 다 비겁하죠. 사실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공하는 어떤 세력이든 우리가 막아내야 되거나 쫓겨나야 되거든요. 제가 19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독도 인근에 우리 영공을 살짝 스쳤어요. 네. 그때 우리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가가지고요 경고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F-16. 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전투기가 타국의 전투기에 경고 사격을 한 첫 케이스예요. 그거 우리 진보 정부였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함정에 위협 비행을 했던 일본 비행기에다 대고 우리가 레이더 조준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방어적 행위였어요. 근데 네. 지금 일본은 그걸 우리 보러 사과하라는 의미죠. 근데 이것이 독도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개가 벌어지면 그건 정말 탄핵감이죠. 왜냐하면 영토 수호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친일 요소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친일 요소라는 상당히 분개할 수 있는 정책들이요. 일본에는 어떻게 다가가냐면 일본의 우익들이 했었던 소위 아베의 꿈을 정당화시켜 주는 겁니다. 뭐냐면 한미일 협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한미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 군사 대국화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형 무기를 구매해야 되고 국방비를 증가시켜야 되고 또 해외에 파병 나갈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에 군사 대국화 우경화라고 아주 불편하게 했던 시각들을 한미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간곡히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면서 해라라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합쳐지고 전개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결과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잉태하고 생산하게 될 텐데 후쿠시마부터 사도광산의 일련의 과정들은 일본의 우익을 정당화시켜주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약이 오르죠.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본 차관하고 혹은 주한 일본 대사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협상도 하고
초치다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앉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니네들이 안만 그래봤자 지금 어차피 어차피 다 기어들어오고 우리가 맞았다, 니들이 틀렸다 이래 버리니. 그 대목이 제일 약 오르는 대목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요. 네. 그들의 얼굴 결국은 너희들이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건데 얘네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거냐 네. 이러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알고서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렇다면 정말 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과 오부치 1998년도에 맞았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있었던 일본하고요. 26년이 지난 오늘날의 일본은 정말 다른 나라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여쭤보면은 지금 저는요. 솔직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 제일 프론트 라인에 계신 분하고 소위 김태호라고 하는 지금 저기 미일 외교를 다 담당하고 있는 최실세라는 사람의 생각과 꿈이 달라 보이는데 어떠세요? 한 사람은 그냥 뭐 앞제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처럼 보이는데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를 짜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서 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네. 거꾸로 팩트 몇 가지만 보면은 우리가 소위 가설을 추려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 첫 번째 안보실장인 고려대학교 교수인 김성환, 네네. 두 번째 안보실장인 조태용,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보실장 장호진.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외교 문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하. 특히 장호진 안보실장 때 특이했던 것은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취임식에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장호진 안보실장이 러시아 대사를 했었기 때문에 한러 관계의 중요성을 그나마 인식했었거든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해줬거든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이것도 약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일본 문제, 미국 문제 나오니까 자꾸 갈림당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뭐 대통령과 차장은 조금 일심동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요. 그럼 결국은 차장이 실장보다 아래인데도 차장이 실제 결정권자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식이 되네요. 그게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김태효 차장 경우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뭐 실세 비서관으로 이미 그랬다 그랬죠. 예, 그때 MB하고 항상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김태효 차장은 NSC 사무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정보와 실무를 장악한 거거든요. 이 NSC를 기본 플랫폼으로 우리가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무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대통령한테 일일 정보 올라가는 그 정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정보가 뒤로 빠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이런 어떤 그 실무를 장악하다 보면 직급과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일단은 눈과 귀를 장악하는 문고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영향력은 오히려 커지는 거죠. 반면에 지금 안보실장은 뭐 저기 왔다가 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공연 안 했다고 쫓겨나고. 글쎄 말이죠. 그 사람이 조태용이었나? 그래. 김성환입니다. 김성환. 예. 그 밑에 외교비서관도 날라가고. 다 쫓겨났어요. 그때 몰살입니다. 외교라인들. 지금 요번에 신원식이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뭐 이제 연말 지나가면 벌써 개털 소리 나올 겁니다. 이제. 아이고 어떻게 이걸 저 돌파합니까? 그런데 그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발표됐을 때 좀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 행정관들이 수심이 깊어졌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둘 다 성격이 강한데 어떻게 우리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겠구만 이제. 뭐 별일 없겠냐. 이런 얘기들로 긴장을 제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김태효 밑에서 위에서 길어야 9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외교를 모르고 어떻게 돌파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가령 미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부분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안 그렇게 보세요? 예, 여기서 구성은 예, 안 미국 달라질 것 대선에는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음흠. 다만 이제 주요 어떤 현안을 관리하더라도 대통령은 생각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음흠. 그 대선보다는 아마도 신원식 실장에 대한 이제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끝나냐 안 끝나냐 이걸 위주로 보지 않을까. 또 충한고 안 치겠죠.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